지금 독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희귀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특정 성분이 한국 야생산에 널려있는 어느 식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독일의 초대형 제약회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내세워 곧장 백지수표를 내밀며 한국에 이것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측에서는 그 백지수표를 단칼에 거절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 농업이 겪어온 뼈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결코 이 거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독일이 백지수표까지 내건 한국의 야생산에 널려있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고 왜 한국에서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대형 제약회사 베르겐 파마의 연구 책임자 요한 크라우제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완벽했어요. 베를린 교외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집, 회사에서의 승승장구하는 커리어, 사랑하는 아내 안나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때로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안나와 함께 정원에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나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더니 이내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안나는 일주일간 검사를 받았고 결국 희귀 자가면역성 혈관염인 SIV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의사는 이 질환이 매우 드물고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희귀질환 전문 병원을 찾아다니고 천문학적인 치료비에 시달리며 효과가 미미한 치료법에 절망하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세계적으로 우수하지만 안나의 질환처럼 특수한 케이스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 긴 대기 시간, 그리고 매번 다른 의견을 내놓는 전문의들. 저는 연구자로서 모든 의학 저널을 뒤져가며 해결책을 찾았지만 뚜렷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 바로 한국에서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모든 것은 평범한 월요일 오전, 회사 임원진 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연구부서 책임자로서 새로운 제품 개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10명 남짓한 임원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다음 분기 연구 방향을 논의하던 중이었죠.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을 때 CEO인 마르쿠스 하이델베르크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한 장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정 교수라는 분이 연구 중인 야생콩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 종자가 면역계 질환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군요. 우리의 면역 조절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CEO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종자를 확보해 글로벌 특허화하면 엄청난 이윤이 될 겁니다. 요한, 당신은 이미 면역학 전문가이니 한국에 가서 정 교수와 협업을 타진해 보세요. 그 순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안나가 SIV라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이 야생콩이 아내의 치료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우선 회사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임원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의 병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언급되는 것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안나를 위한 가능성이 생겼다는 희망도 느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CEO는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불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가 제안한 거래는 단순했어요. 저와 아내를 한국으로 보내주고 안나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대신 제가 한국의 정 교수를 설득해 야생콩 종자를 확보하는 거였죠. 베르겐 파마는 안나의 항공권과 초기 정착 비용, 그리고 3개월간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제가 임무를 성공시키면 회사 내 부사장 자리까지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엔 제안이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안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독일에서의 치료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매달 1만 유로 넘는 치료비에 우리의 저축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좋아요. 아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회사 임무도 해내면 일석이조겠네요.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거래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내의 건강을 회사 이익과 연결시킨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건지, 정 교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있는 안나에게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안나는 의아해했어요. 한국이라니, 아시아 의료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밤새 찾아본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전해줬습니다. 한국의 대형 병원들이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나 존스 홉킨스와 협력 관계라는 것, 의료 수준은 세계적인데 가격은 독일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 교수의 야생콩 추출물이 안나의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 설명을 들은 안나는 생각보다 쉽게 동의했어요. 독일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기 시간도 짧다니 우리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요. 안나의 눈에서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창백하던 안나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나는 SIV 증상으로 몇 달째 심한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녀의 가늘어진 손목과 창백한 피부는 매일 제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베르겐 파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대학병원과의 연계, 임시 거주지 확보,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 가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어요. 회사의 지원으로 안나의 건강이 호전되고 제 커리어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출발 전날, 회사에서는 일종의 환송회가 열렸어요. 연구팀 동료들이 성공을 기원하며 작은 파티를 열어줬고, CEO는 다시 한번 저를 불러 미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요한, 이 야생콩 종자는 우리 회사 미래에 중요합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확보해야 해요.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매서웠고, 목소리에는 경고의 톤이 깔려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 임무가 단순히 아내의 치료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적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마침내 출발일이 되었어요. 베를린에서 인천까지의 11시간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나는 대부분 시간을 잠으로 보냈어요. SIV 증상 중 하나가 극심한 피로감이었거든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위의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예감이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현실이 될지 몰랐지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독일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공항 직원들은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짐을 찾고 나오니 회사에서 보낸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님, 안나님. 오늘부터 도와드리게 된 김민준입니다. 민준 씨는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했고 우리의 피곤한 상태를 배려해 즉시 숙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안나는 창밖 풍경을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경관, 번화한 상가들, 그리고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독일보다 한층 세련된 느낌도 있네요. 안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민준 씨는 철도에서 내려 택시로 갈아타는 동안에도 한국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었어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차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특히 지하철은 도시 전체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죠. 요금도 베를린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우리는 곧 회사가 임시로 잡아준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적당히 깔끔한 17평 정도의 공간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거실과 주방이 오픈된 구조였고 침실 2개와 욕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아담하면서도 실용적인 구조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네요. 안나가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한 달에 이 정도 임대료면 독일보단 싸지만 더 좋은 곳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안나의 상태를 생각하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민준 씨는 집의 각종 기능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사용법부터 냉난방 시스템, 인터넷, 그리고 한국 특유의 온돌 시스템까지. 안나는 이런 스마트 기능들에 감탄했어요. 독일 집과는 구조나 크기가 달라 좀 낯설지만 이런 기능들은 정말 편리하네요. 특히 바닥 난방 시스템은 안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SIV 증상으로 손발이 자주 차가워지는 안나에게 온돌은 축복과도 같았거든요. 민준 씨가 떠난 후 우리는 간단히 짐을 풀고 주변 환경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오피스텔 바로 앞에는 편의점이 있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대형 마트와 식당가가 있었습니다. 첫날이라 길게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와 편리한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당장은 임시 숙소니까 문제 없겠지만 장기 거주를 생각하면 더 좋은 환경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주변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했어요. 민준 씨가 추천한 한 식당이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의 맛에 안나와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안나는 비빔밥의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맛에 반해버렸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가격도 합리적이네요. 베를린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면 2배는 더 비쌀 거예요. 식사 후 우리는 둘 다 시차로 인한 피로감을 느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내일 있을 병원 방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독일 의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안나의 질환을 과연 한국 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 교수를 만나 종자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걱정됐습니다. 첫 인상으로는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편리했지만 아직 이곳에서의 진짜 도전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서의 첫날을 맞이하며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민준 씨의 안내로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는데도 접수부터 진료실 안내까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병원 내부는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한 편안한 좌석, 디지털 안내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소통 가능한 국제 진료 센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안나가 받아야 할 정밀 검사들이 모두 며칠 내로 예약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MRI, 혈액 검사, 특수 면역 검사 등 독일에서는 몇 주씩 기다려야 했던 검사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즉시 가능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검사들 예약하려면 몇 주는 기본이잖아요. 안나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도 그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류 교수님이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안나의 병력과 증상을 자세히 들은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SI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비용 효율성과 빠른 검사 속도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의료 수준도 높지만 여기서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주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망의 미소를 지었어요. 류 교수님은 안나의 독일 의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후 한국에서 가능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면역 억제제의 새로운 조합과 한약 성분을 결합한 보조 치료가 한국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류 교수님의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에 저희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병원 내부는 깔끔했고 간호사들은 친절했어요. 심지어 일부 간호사들은 독일어 몇 마디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작은 배려에도 안나는 감동했어요. 병원 시설과 의료진의 영어 소통 능력에 감탄했고 저는 간호사 인력이 넉넉한 점에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항상 간호사 부족으로 환자들이 오래 기다려야 했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안나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독일에서보다 훨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여기 의사들은 정말 환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나의 말처럼 류 교수님은 40분 넘게 안나의 상태를 검토하고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독일에서는 의사 면담이 보통 10분을 넘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준 씨의 도움으로 저는 정 교수님과의 면담을 다음 날로 예약할 수 있었어요. 민준 씨에 따르면 정 교수님은 평소 외국인들과의 만남을 꺼리시지만 베르겐 파마의 이름과 환자의 심각한 상태를 언급하자 예외적으로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정 교수님을 설득할 전략을 세우느라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안나의 건강과 제 커리어가 이 만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부담감이 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전남대학교 연구실을 찾아 정 교수님과 첫 면담을 가졌어요.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60대로 보이는 정 교수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첫인상은 따뜻하고 친절했지만 제가 제 소개와 방문 목적을 밝히자마자 정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SIV로 고통받고 있어서 치료를 위해 콩종자나 추출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진지하게 제안했어요. 베르겐 파마의 연구 지원금, 공동 특허 출원, 그리고 국제적인 학술 교류 등 회사에서 준비한 제안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청양고추 때도 해외 자본이 함께 개발하자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로열티는 한국이 외국에 내게 됐습니다. 정 교수님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묻자 정 교수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청양고추를 아십니까? 한국인들이 매운 음식을 즐길 때 빠지지 않는 고추죠. 깔끔하고 확실한 매운맛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매운맛인데 IMF 위기 때 종자회사가 외국 기업에 매각되었고 결국 그 소유권이 몬산토를 거쳐 독일 바이엘로 넘어갔어요. 이제 한국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 고추를 심는데 독일 기업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정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종자 하나 개발하는데 짧게는 7년에서 8년, 길게는 2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들어가는 연구비와 노력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계 종자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재빨리 대응했어요. 이번은 다를 겁니다. 공정한 계약을 약속드릴 수 있고 한국 농민에게도 이득이 될 거예요. 베르겐 파마는 윤리적 기업 경영으로 유명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중요시합니다. 저는 최대한 설득력 있게 말했지만 정 교수님은 단호했습니다. 기업은 결국 이윤이 목적입니다. 저는 절대 종자나 협업을 제공하지 않겠어요. 당신 아내 사정은 이해하지만 제 소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 교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의 논의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제 아내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이대로면 안나의 최근 악화된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정 교수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유감이지만 협업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세요. 연구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민준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정 교수님이 거절할 줄 알았어요. 항상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기대했는데 민준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만남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고 저는 좌절감을 안고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안나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던 안나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밝았어요. 여기 의사들이 정말 친절해요. 검사도 독일보다 훨씬 빠르고 결과도 즉시 알려준대요. 안나의 긍정적인 모습에 저도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 교수님의 거절이 있었지만 최소한 한국 병원에서의 치료는 기대 이상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한국 생활은 계속됐어요. 안나는 정기적인 외래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저는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보게 됐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만 동행하고 이후에는 저희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주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해보니 정말 편리했습니다. 앱으로 실시간 열차 도착을 확인하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에 놀라웠어요. 독일 지하철은 자주 지연되고 가격도 비싼데 여기는 정확하고 저렴하네요. 정말 놀라운 점은 지하철이 정확히 앱에 표시된 시간에 도착한다는 것이었어요. 1분의 오차도 없이요. 독일에서는 10분에서 15분 지연은 기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요금도 독일의 절반 정도로 저렴했고 환승 시스템도 매우 직관적이었어요. 안나도 동의하며 웃었습니다. 이런 교통 시스템이라면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겠어요. 민준 씨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갔어요. 동네 마트에 들러 생필품을 사려고 했는데 직원이 배달 서비스를 추천했습니다. 배달이 이렇게 빠르고 밤에도 주문이 가능하다고요? 대형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사도 몇 시간 내에 집으로 배달해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배달이 최소 1일에서 2일 걸렸고 저녁 시간 이후에는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안나는 특히 집 근처 24시간 편의점에 매료됐습니다. 간단한 식사부터 공과금 납부까지 다 가능하다니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실제로 편의점에서는 따뜻한 음식, 신선한 과일, 심지어 간단한 약까지 구할 수 있었고 공과금과 각종 요금 납부도 가능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시설이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은
환자를 돌보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잡아준 오피스텔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안나가 치료 후 휴식을 취하기에는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알게 된 한국인 환자 보호자분이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이 정도 월세면 더 넓고 신식 아파트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시는 오피스텔은 회사 임원들이 출장 올 때 단기로 머무르기 좋은 곳이지 환자분이 장기 치료받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 말을 듣고 우리의 호기심이 일깨워졌어요. 정말 같은 예산으로 더 좋은 환경을 구할 수 있을까? 한국의 주거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독일 본사에서 전화가 왔고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어요. 정 교수를 설득하지 못하면 임원 지위도 장담 못합니다. 본사 임원진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회사는 제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정 교수님과의 첫 만남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에 그들은 매우 실망했고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 대표인 마르쿠스 하이델베르크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저를 만나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청양고추 사례? 우리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로열티도 한국에 유리하게 맞출 수 있어요. 대표는 자신만만했고 심지어 언론 플레이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협업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언론에 적극 알려 여론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정 교수가 거절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한국 농업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접근 방식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도 종자가 필요했기에 대표와 한편이 되어 정 교수님에게 다시 접근하기로 결심했어요. 대표의 전략을 따르되 최대한 정 교수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상하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안나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우려를 표했어요. 이렇게 언론까지 끌어들이면 정 교수님이 더 완강해질 텐데. 안나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대표는 강경했어요. 이번에 안 되면 내 임원직은 위험하다. 아내 치료비 지원도 중단하겠다. 이 협박에 저는 큰 압박을 느꼈어요. 임원직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나의 치료비 지원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한국의 의료비가 독일보다 저렴하다고는 해도 장기간의 치료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위해 정 교수님을 압박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표와 함께 정 교수님 연구실을 다시 찾았어요. 대표는 처음부터 공격적이었습니다. 정 교수님, 이건 전 세계 환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한국 농민도 로열티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양고추 사태와는 다릅니다. 정 교수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청양고추도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 한국이 해외에 로열티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속지 않아요. 정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대표가 다그쳤어요. 그건 예전 얘기고 이젠 공정계약서로 보장하겠습니다.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통해 한국 측 권리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 교수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개발하고 특허를 진행하면 결과적으로 한국 종자만 뺏깁니다. 계약서는 종이에 불과해요. 항상 더 큰 자본과 법률팀을 가진 쪽이 이기게 되어 있죠. 정 교수님은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지난 35년간 7천여 종의 야생 콩종자를 모았습니다. 연구비 지원도 없이 자비를 들여 목숨 걸고 채집한 종자들이에요. 미국 농무성과 대형 종자회사들이 수십 년간 로비를 벌였지만 저는 단 하나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소신이에요.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안나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입원 중인 안나의 창백한 모습, 그리고 그녀의 의무 기록을 보여주며 이 치료가 얼마나 절실한지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님은 단호했어요. 안타깝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 아내의 상태는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개인 감정으로 평생의 원칙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대표는 화가 나서 퇴장하면서 저에게 속삭였어요. 이 사람은 고집불통이다. 언론으로 몰아붙이자. 거절하면 한국 농업 발전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학자로 보도될 거야. 저는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치료가 급한데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있었거든요. 대표의 언론 플레이 계획이 실행되면 정 교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안나에게 전화했어요.
정 교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도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오히려 안나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한국 병원 치료만으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정 교수님의 콩이 없어도 류 교수님이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안해 주셨잖아요. 안나의 말은 정말 놀라웠어요. 실제로 류 교수님의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었나 봅니다. 안나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염증 수치가 조금 줄었대요. 류 교수님이 새로운 약 조합을 시작한 효과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병원 생활이 독일보다 훨씬 편해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병실도 깨끗하고. 안나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회사의 압박과 정 교수님의 거절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적어도 안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병원으로 향하던 중 문득 병원에서 알게 된 보호자분의 말이 생각났어요. 더 좋은 집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던 말이요. 안나의 치료가 장기화될 것 같았고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기에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선미 씨라는 그 보호자분은 남편 치료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는 40대 여성이었어요. 남편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저희를 챙겨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선미 씨와 함께 그날 오후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다니게 됐어요. 선미 씨가 추천한 지역은 병원에서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있는 강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고급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걱정했지만 선미 씨는 외국인 전용 장기 임대는 특별 할인이 있어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독일 도심 기준으로 본다면 훨씬 저렴한 가격의 시설과 보안, 편의가 탁월한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헬스장, 커뮤니티룸, 엘리베이터 보안 같은 아파트 문화에 완전히 놀랐어요. 베를린에서는 이런 시설을 갖춘 건물은 최상위 부유층만 살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중산층 아파트에도 기본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월세가 이 정도 서비스라니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선미 씨가 추천한 아파트는 회사가 잡아준 오피스텔보다 월세는 조금 더 비쳤지만 크기는 2배 이상 넓고 시설도 훨씬 좋았습니다. 넓은 거실과 주방, 2개의 침실, 남향 발코니까지 갖춘 현대적인 아파트였어요. 이제 1년 전에 준공된 아파트라 모든 것이 새 것이고 병원에도 가깝고 주변에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 좋아요. 무엇보다 환자분이 치료받으면서 휴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선미 씨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민준 씨와 상의했더니 회사 지원 예산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 오히려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았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사는 일주일 뒤로 예정됐고 안나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무척 좋아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면 기분도 달라질 것 같아요. 한국 생활이 점점 좋아지네요. 이사 날에는 선미 씨가 자원해서 도와주셨어요. 한국의 이사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포장이사라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사 업체가 모든 짐을 포장하고 옮기고 새 집에서 다시 풀어주는 방식이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완료됐고 저녁에는 이미 새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안나는 특히 새 아파트의 넓은 창과 발코니에서 보이는 전망에 매료됐습니다. 이런 전망을 보면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니 치료 중이지만 주거와 교통, 생활 인프라가 너무 편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안나의 컨디션이 실제로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환경에서 그녀의 안색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병원 치료와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12개월간 꾸준히 한국 병원 치료를 받은 결과 안나의 염증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었어요. 류 교수님이 제안한 새로운 약물 요법과 식이 조절, 그리고 한방 치료의 병행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급성 발작도 줄어들어 예전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매번 놀란 것은 치료비였습니다. 약 처방 비용을 다 합쳐도 독일보다 훨씬 싸네요. 동일한 검사와 치료를 독일에서 받았다면 최소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텐데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에 부담이 훨씬 적었어요. 류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고 SIV 같은 희귀 질환도 일부 지원책이 있어요. 특히 외국인이라도 국내 체류 비자가 있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나도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독일에서는 이 병이 거의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부담이 컸는데
여기서는 수시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마음이 편해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검사도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 교수님의 콩만 허락해주면 증세를 더 안정화시킬 텐데. 하지만 정 교수님의 완강한 태도를 생각하면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도 안나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가 저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언론 보도로 정 교수를 압박하려 한다. 자네도 인터뷰에 나서서 한국 농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해야 한다. 대표는 이미 몇몇 경제지와 접촉했고 한국 학계의 폐쇄성이 환자 치료를 방해한다는 식의 기사를 준비 중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정 교수님이 더 분노할 텐데요.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 교수님의 연구와 헌신을 알게 된 후로는 이런 식의 압박이 더욱 비윤리적으로 느껴졌어요. 대표는 화를 냈습니다. 네가 안 따라주면 임원 해촉이다. 아내 치료비 지원도 중단하겠다. 이 협박은 직접적이고 냉정했어요. 대표의 눈에서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어요. 안나의 치료는 한국 의료가 저렴해서 제 사비로도 한동안 가능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지원 없이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특히 고가의 항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류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고민을 안나에게 털어놓았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회사를 위해 정 교수님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한국 체계만으로도 제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종자를 빼앗을 필요 없지 않나요? 안나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회사 때문에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당신은 항상 옳은 일을 해왔잖아요. 그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안나의 말에 제 마음이 명확해졌어요. 정 교수님의 강경한 태도는 바꿀 수 없고 언론 몰이로 한국 농민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안나가 말한 것처럼 저는 윤리적인 가치를 지켜야 했어요. 결국 대표에게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회사를 위해 이윤을 만들면서 환자를 이용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전화로 이 말을 전했을 때 대표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곧 분노의 폭발이 뒤따랐습니다. 대표는 더 이상 아내 치료비를 지원해주지 못한다고 격분해서 전화를 끊었고 몇 시간 후 회사 법무팀에서 공식 통지가 왔어요. 저는 베르겐 파마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모든 회사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이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한국 의료비가 독일보다 싸고 제가 저축한 돈으로 어느 정도 버텨보겠습니다. 제게는 아내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회사와 완전히 결별했어요. 임무는 실패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안나와 함께 새 아파트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커리어에 지장을 줬네요. 안나가 미안해하자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회사가 요구한 건 옳지 않은 일이었어. 언젠가 다른 기회가 올 거야. 지금은 당신의 건강이 우선이야. 회사 지원이 끊겼지만 새로 구한 아파트 월세는 독일 기준으로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제 독일 은행 계좌에는 아직 충분한 저축이 있었고 환율도 유리한 편이었습니다. 안나도 외래 치료, 비용이 독일보다 저렴해서 큰 걱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자유롭게 한국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환승센터, 동네 시장, 야시장 등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어요. 민준 씨는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유지해 주었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동네 음식점에서 한식을 먹어보고 가격과 맛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우리 아파트 근처의 작은 식당들에서 꼭 호텔 레스토랑급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안나가 감탄했어요. 독일에서 이런 퀄리티 식당이면 훨씬 비싸겠죠. 한국 식문화가 정말 다양하고 합리적이네요. 한국 음식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된장찌개나 나물 같은 음식들은 안나의 상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채소와 발효식품 위주의 식단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류 교수님이 조언해 주셨거든요. 저도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히려 이 나라에서 잘 정착할 수도 있겠어. 임원 직장은 잃었지만 아내가 덜 아프고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괜찮아. 심지어 한국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34개월간 꾸준히 한국 병원을 다닌 결과 안나의 염증 수치가 안정화되었어요. 급성 발작 없이 생활이 가능해졌고 몸무게도 조금씩 늘어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류 교수님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이 병은 완치가 어렵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를 잘하면 정상에 가깝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안나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과 산책로를 이용하며 컨디션을 개선해 갔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잘 조성된 산책로와 주민 전용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서 안나가 적당한 운동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의료비가 무서워서 검사도 자주 못 받았는데 여기서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해요.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정 교수님의 콩 없이도 여기 의료체계 덕분에 회복이 가능하구나. 회사가 만들었던 콩이 기적의 치료제일 거라는 프레임을 반성하게 됐어요. 물론 콩 추출물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 그리고 환자의 생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정 교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대표도 압박도 없이 혼자서요. 처음에는 거절당할까 두려웠지만 적어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정 교수님은 저를 예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내 상태는 어떠세요? 정 교수님의 첫 질문이 아내의 건강을 물어보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호전 소식을 전하자 정 교수님도 기뻐해 주셨어요. 다행이네요. 류 교수는 제 대학 후배인데 실력이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큰 이윤 목적도 없습니다. 사실 회사가 요구한 언론 플레이를 거부하다가 해고됐어요. 혹시라도 콩 추출물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정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상황이 안쓰럽지만 저는 끝까지 해외 협업과 해외 유출에 반대합니다. 청양고추 사태를 본 후로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정 교수님의 얼굴에 확고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 교수님의 뜻을 진심으로 이해했어요. 그래도 당신의 뜻을 이해합니다. 한국 농민의 권익과 종자 주권을 지키려는 거겠지요. 이제 저는 회사를 떠났으니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처럼 처음에 접근했다가 협업이 안 된다고 돌아간 외국인이 많습니다. 미국, 영국, 심지어 일본 기업들도요. 그래도 아내 상태가 좋아져서 다행이네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화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정 교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작은 병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건 공식적인 협업이나 종자 유출이 아닙니다. 그저 한 아픈 환자를 돕는 인간적인 차원의 도움일 뿐이에요. 제가 직접 추출한 콩물입니다. 아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정 교수님은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해외 협업에 반대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청양고추를 알죠. 깔끔하고 확실한 매운맛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매운맛인데 이 청양고추가 먹을 때마다 독일에 로열티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정 교수님은 책상 앞에 앉으며 청양고추의 역사를 차분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고추 육종가가 개발했지만 1998년 IMF 위기 때 종자회사가 외국 기업에 매각되었고 그 소유권이 몬산토를 거쳐 결국 바이엘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종자 산업은 오랜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독일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종자 산업의 규모는 860억 달러, 한화로 102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미래 식량 안보와 직결된 문제예요. 정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화분을 가리켰어요. 그 안에는 작은 콩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7천여 종의 야생 콩종자를 모았습니다. 무인도로 가는 배를 빌리는 비용부터 연구를 돕는 학생들의 임금까지 모두 자비를 들여가며요. 2005년 미국 농무성의 고위 관리자가 제 콩을 미국으로 가져가자고 제안했고 2012년에는 세계 2위 종자회사인 바이오니어가 수십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어요. 정 교수님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의 관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들의 콩에 녹병이라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야생콩에는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를 보유한 종자들이 많아요. 유전자 편집을 하려 해도 좋은 유전자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이 종자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말을 마친 정 교수님은 다시 작은 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신이 회사와 결별하고 진심으로 아내의 건강만을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거부하고 윤리적 결정을 내린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콩물은 비공식적인 것이니 아내에게만 사용하세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 교수님은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에 2번, 식후 30분에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혹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날 저는 큰 감동과 함께 연구실을 나왔어요. 난 임원직도 포기했지만 아내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도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이 나라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은 묵묵히 손을 흔들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저는 정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그의 연구를 도왔습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 교수님은 저의 헌신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정 교수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씨, 당신이 회사와 결별하고도 이렇게 연구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당신의 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콩물을 소량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협업이 아닌 인간적인 차원의 도움임을 명심하세요.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달 정 교수님을 찾아가 콩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 교수님은 매번 안나의 상태를 물어보셨고 때로는 직접 만든 다른 약초 차나 건강 나눠주셨습니다. 학자로서의 냉정함 뒤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숨어 있었던 거죠. 정 교수님의 콩물을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한 후 안나의 상태는 놀라운 속도로 호전됐어요. 2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에 도달했고 발작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류 교수님을 비롯한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이런 속도의 회복이 불가능한데 무언가 특별한 것을 드시나요? 우리는 콩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류 교수님은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안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심지어 가끔은 저와 함께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한국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갔어요. 저는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고 안나도 간단한 한국어로 동네 주민들과 소통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삶의 질이 여기서는 가능해졌어요. 의료의 질, 생활의 편리함,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까지. 얼마 후 저는 한국의 생명공학 기업에서 연구 컨설턴트로 일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 교수님의 소개로 면접을 볼 수 있었지만 언어 장벽과 한국의 업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으며 몇 달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식물 유래 천연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급여는 베르겐 파마 때보다 적었지만 일의 성격이 훨씬 윤리적이고 보람찼습니다. 몇 달 뒤 안나가 병원 정기검진에서 꾸준한 약물과 체계적 검사, 생활습관 개선으로 현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우리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정기검진은 계속해야 해요. 우리는 업그레이드된 아파트에서 일상을 즐기게 됐어요. 한국의 교통 편리함, 비용의 합리성,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매일 감사했습니다. 독일 임원직은 잃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았어요. 이 나라에서의 의료와 주거, 교통을 경험하고 나니 독일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 그리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나에게 고백했더니 안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독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우리는 귀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 교수님은 우리의 결심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려나 보네요. 정 교수님과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때로는 한 번씩 그의 연구실에서 야생콩 관련 자료 정리를 돕기도 했고 안나는 정 교수님의 영문 논문 교정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님도 우리를 연구실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명절에는 저희 집에 직접 방문해 떡과 한과를 선물로 가져오시기도 했죠. 정 교수님의 콩물 덕분에 안나는 거의 완치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이제는 격주로 받는 소량의 콩물만으로도 건강 유지가 가능해졌어요. 우리가 콩물을 받으러 갈 때마다 정 교수님은 한국의 농업과 종자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그분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요한 씨가 식물생화학에 전문성이 있으니 연구팀에 합류하는 건 어떨까요? 야생콩의 양리 작용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의 평생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안나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독일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주 3일만 일하면서도 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금세 인기가 생겼고, 특히 독일 문화와 관련된 특강은 항상 매진됐어요. 저희는 서울의 아름다운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을 맞이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뷰를 바라보며 안나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때로는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는 법이죠. 우리에게 한국은 단순한 치료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한 고집불통 교수님의 진심 어린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정 교수님은 저에게 종자의 중요성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원칙과 신념을 지키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한국 야생콩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그 유산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것이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안나의 건강을 되찾았고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았으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장소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콩으로 어떤 요리를 해서 드시나요? 맛있는 레시피 알려주시면 아내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